저희가 이제 권한 문제에 해당되는 것을 한번 할 텐데요. 권한 같은 경우에는 그 공지사항 같은 경우에는 권한 있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냥 일반 리스트, 공지사항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용자가 전부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쓰기 같은 경우에는 관리자만 쓸 수 있으시고요. 그래서 여기 두 개에 해당되는 것만 저희가 이제 처리를 해서 관리자인 경우에는 이제 글쓰기가 가능하고요. 일반 사용자인 경우에는 글쓰기가 가능하지 않고 일반 사용자가 글쓰기로 오면은 권한이 없습니다. 이 페이지, 오리 페이지로 이동을 시킬 거고요. 메시지인 경우에도 회원이어야지 리스트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관리자하고 회원만 사용할 수 있으시고요. 그래서 리스트, 메시지 리스트인 경우에는 회원일이라서 로그인 처리가 된 사람만 이쪽에 들어와서 할 수가 있으십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회원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가 세션을 이용해서 사용할 건데, 세션에다가 로그인 부여라는 걸 만들고 아이디 네임, 그레이드 넘버, 그레이드 네임 이렇게 해서 이런 프로퍼티들을 가지고 있는 객체를 만들고요. 이 객체를 세션에다 저장해 놓으시면 이제 그 로그인을 했다. 그래서 로그인을 했을 때는 이게 일반 회원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쓰시고, 로그인 했다는 것은 그 저희가 세션에다 데이터가 있다. 그럼 로그인 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그 사람은 일반 회원이다. 이런 얘기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제 관리자인 경우에는 로그인을 했고, 이게 로그인 부여라는 그 데이터가 세션에 있고, 그 다음에 그 관리자의 등급이 9등급이다. 이래야지 이제, 이 사람이 관리자인 걸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으십니다. 그렇게 하시려면 이 URL에 해당하는 모든 정보가, 다 이제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이제 일반 사용자가 해야 되는 이런 로그인들은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으시고, 이런 거는 체크를 안 하셔도 되죠. 체크를 안 하셔도 되는데, 이제 이런 거에, 여기 지금 라이트 폼이나 이런 것들은 관리자인 거는 관리자로 들어가 있으시면 되고, 아니면은 저희가 이제 그 두 가지 정보를 다 저장하시면 되는데, 이게 9등급이다.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저장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관리자가 권한이 필요한 페이지를 체크하는 이런 그 배를 저장해 놓은 곳을 한 개, URL 저장해 놓은 곳을 한 개 만들고, 맵으로 한 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회원이 사용할 수 있는 그 URL에 정보가 들어가 있는 것을 맵으로 저장을 해서 이런 정보에 해당되는 게 저장이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이걸 두 가지를 합치셔서 쓰시려면 URL과 등급에 해당되는 게 같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이해되시겠죠? 두 가지 저장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URL만 저장해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쓴 거는 이제 그 리퀘스트 get 서블리 패스 쓰시면 이렇게 나오시니까, 이렇게 해당되는 것을 이제 URI라고 얘기하고, URI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가져다가, 이것에 해당되는 것을 가져다가 일단 처리하시는 걸로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등록을 해놓으면 되는데, 일반으로 되어 있는 거는 등록을 안 하셔도 됩니다. 관리자는 관리자 쪽에 등록을 하는 것을 만들고, 그 회원은 회원 쪽에 등록하는 걸 만드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네들을 이제 저희가 이 중간에 이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를 체크하는 프로그램들은 필터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중간에 체크하고 이렇게 페이지로 넘어가는 이런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저희가 멤버에 해당되는 이제 로그인 부여라는 것을 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src에 밑에 옆장 밑에 5.5수 누르시고 뉴 하시고요. 클래스 파일을 하게 만드십니다. 이런. 네. 밑에 옆장 밑에 다른 데 괜찮습니다. 그 밑에다가 저희가 클래스 파일 하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클래스는 지금 회원 관리에 해당되는 거니까 멤버라는 패키지에 VO라는 패키지 안에서 이제 로그인에 관련된 거니까 로그인 VO 이렇게 해서 한 개 클래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피니시 눌러주시고요. 로그인해서 사용자는 데이터에 대한 것을 이제 처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로그인 할 때에 실제적으로 이거를 로그인한 정보로 사용할 수도 있으시고, 네가 로그인해라 그러면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아이디와 패스워드 이런 거를 이제 받을 때 사용할 수도 있으시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회원 탈퇴를 할 때 회원 탈퇴를 할 때 이 로그인 부여를 이용해서 아이디, 패스워드, 그 다음에 이메일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입력하는 정보로 사용할 수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필요한 정보를 여기다가 전부 다 담아 두시면 됩니다.
되시겠죠? 담을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드시면 되겠고, 구조는 부여니까 변수를 저장하는 부여 프라이빗으로 사용하시고요. 프라이빗인데 맨 처음에 id를 집어넣을 겁니다. 얘는 스트링이면 되겠죠? 스트링으로 id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세미콜론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name 이렇게 프라이빗이고 스트링이고 name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스트링 프라이빗으로 이제 그레이드 넘버를 쓸 거라서 int 정도 쓰시면 되고, 여기다 그레이드 넘버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그레이드 네임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스트링이고 그레이드 네임 이렇게 해서 저장하시는 걸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 로그인 처리에서 페이지 권한이나 이런 거 쓸 때는 이 정도면 충분하십니다. 뭐 네임 같은 경우는 화면에 표시하려고 이제 쓰신 거고요. 저희가 이제 실질적인 데이터들을 이렇게 관리하거나 하실 때는 요 아이디만 있으시면 되겠죠. 아이디만 있으시면 되는데, 지금 아이디, 네임, 그레이드 넘버, 그레이드 네임 정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제 쓰셨고요. 그 다음에 회원 관리나 이런 것을 하실 때는 사실 그레이드 넘버만 있으시면 됩니다. 넘버만 있으시면 되는데, 근데 그레이드 네임 같은 경우에는 내가 무슨 등급으로 지금 로그인 되어 있다, 이런 화면에 표시하기 위해서 보통 데이터를 받아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이 정도 해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겠고, 또 이제 밑에다가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source 중간에 source generate get and set를 눌러서 select all 누르시고, 지금 글라이드 네임 밑으로 generate 해서 만들어 줍니다. 이걸 이제 프로퍼티 형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쓰신 거고, JSP나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이제 프로퍼티라는 이름으로 얘네를 찾게 되는데, 그게 이제 세터하고 게터가 있는 프라이빗 변수에 세터와 게터가 있는 것을 찾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프로퍼티라는 이름으로 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source에 generate to stream 메소드, 얘는 데이터 확인용이고, set grade name 밑으로 해서, 여기 밑에 보면 set grade name 밑으로 해서, 여기 필드는 전체 필드를 이제 generate 하시면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다 출력을 하는 이런 이제 to stream 메소드를 만들어 줍니다. 출력할 때 쓰는 것은 요건 이제 데이터 확인용이라고, 데이터가 잘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이런 걸 보기 위해서 데이터 확인용으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 널이 되거나 또는 이제 데이터가 비어 있거나 이러시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사용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저희가 로그인을 하려고 하면 메인 뭐에서 로그인이냐 아니면 로그아웃이냐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쓰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세션에다가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사용을 하려 합니다. 그 이름은 뭐 로그인이라는 이름으로 로그인 부여를 저장을 해놓으면 로그인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데이터를 찾아서 쓸 건데,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웹-F 밑에 뭐 뷰스 아래에 데코레이터의 디폴트 언더바 데코레이터 부분에 보시면, 그 지난번 소스 쪽에 보시면 여기서 EL 객체로 그 empty 비어있느냐 안 비어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여기다가 비어있지 않으면 뭘로 하자, 비어있으면 뭘로 하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해서 써놓은 걸 볼 수가 있으신데요. 아시겠죠? 써놓은 걸 볼 수가 있으신데, 여기다 div 한 개 더 만들어 볼게요. 자, 이제 여기다가 div 만들면은 줄바꿈이 되겠네요. 줄바꿈이 되는데, 로그 div 한 개 더 만들게요. div 한 개 더 만들고, div 한 개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저희가 무엇인가를 한 개 만들 텐데, 첫 번째는 이제 버튼 한 개 만들었어요. 버튼. 여기다가 이제 로그인 버튼을 한 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로그인 버튼 한 개만 있으시면 안 되니까, 뭐 어드민 로그인, 관리자 로그인 이렇게 한 개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 개의 버튼을 만들어요. 좀 이제 일반 회원 로그인, 이제 회원 로그인 한 개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로그아웃 만들어 주세요. 로그아웃을 만든다. 그 조건문에 의해서 이제 보여주고 안 보여주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아시겠죠?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 실제로 로그인만 하면은 데이터베이스에 관리자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DB랑 연동해서 쓸 때는 요거 로그인 처리 버튼 한 개만 만드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네, 한 개만 만드시면 되는데, 저희는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서버를 돌리시고 이렇게 어떻게 나오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프로젝트 밑에 프로젝트가 한 개 있는 것을 여기다가 이제 스타트해서 이걸 돌리십니다. 돌리셔서 보시면 이렇게 돌려주시고요. 그 돌아갈 때 오류가 없어야 되죠. 콘솔에서 오류가 없는 걸로 어제까지는 이제 오류가 없는 걸로 작성을 했습니다. 이게 오류가 생기면 수정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크롬을 한 개 여시고 로카로스트 이렇게 치시는 거죠. 여기다가 로카로스트 보드 밑에 리스트.jsp 이렇게 치시면 이게 나오시는데, 여기 뭐 관리자 로그인, 회원 로그인, 뭐 로그아웃 이런 것들이 쭉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로고가 나오고 공지사항 게시판 옆으로 나오는데, 얘네들은 이제 밑으로 나왔죠. 뭐 밑에다 그냥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것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여기 이쪽에 이제 원래 DIV에서 쓰는데, 여기 클래스 가지고 여기에 클래스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 보면 컨테이너 뭐 플로트에서 뭐 내비게이션 헤더 뭐 썼고, 클래스가 뭔가 들어가서 그 밑에다가 뭘 해라 뭐 이렇게 해서 쓰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얘도 이제 내비게이션에 해당되는 거니까 클래스를 안 붙인 거와 붙인 거를 보시면 쌍따옴표 찍고 이렇게 해서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제 별 차이가 없네요. 일단은 그냥 이런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밑으로 떨어뜨려서 여기 오른쪽 상단으로 넣게 하실 건데요. 어쨌든 뭐 이렇게 썼다 정도 보시면 되겠고, 오른쪽으로 붙이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다음에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관리자 로그인과 회원 로그인, 로그아웃을 이제 처리를 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이걸 이제 if 문장에 의해서 처리를 하시면, 요거는 이제 만약에 비어 있으면, 로그인에 해당되는 게 비어 있으면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이거는 JSTL에 이제 c if라는 게 있습니다. c if. 조건을 물어봐서, 여기 테스트가 있으시고 조건을 물어봐서 이 두 가지를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c if로 이 두 개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묶습니다. 되셨나요? 되시겠죠? 묶으시면 되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달러 중괄호 열고, 그다음에 표현식에 해당되는 것을 수식으로 그냥 쓰셔도 되는데, 여기에 이제 느낌표 쓰시고요. 비어 있으면 이제 데이터가 없으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empty라는 연산자가 있으시고요. empty 비어 있다. 로그인이라고 하는 것이 비어 있다. 제가 세션에다가 로그인이라고 쓸 거니까, 이게 로그인이 비어 있으면 이제 관리자 로그인이나 회원 로그인이 보이게 만들고요. 비어있지 않으면 이제 로그아웃으로 만들 수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비어있지 않으면 CF 복사해서 이렇게 타시고요. 비어있지 않으면 이제 empty 앞에 느낌표. 비어있지 않으면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면 로그아웃을 하자. 뭐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으십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if 문장을 쓰시는데, if는 테스트 안에다가 예의 객체를 이용해서 저희가 empty 비어있다, 로그인이 비어있으면, 로그인이라는 객체 비어있으면 로그인 하지 않았다, 로그인 안 했다는 것은 일반 사용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시겠죠? 그 다음에 로그인이 비어있지 않다라는 얘기는 로그인을 했다, 이런 얘기고, 로그인을 했으면 이제 이게 로그아웃 처리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이건 일반 해당되는 거라서. 자, 이렇게 이제 if는 if 문장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처리를 하시는 걸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쓰시면, 이제 여기 이제 버튼이 3개였었는데,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제 로그아웃이 없어졌죠? 되셨나요? 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로그인이 있다 없다를 화면 단에서 보여주고 처리할 때는 로그인을 했다 안 했다. 이것은 로그인이 비어있다, 이건 로그인을 하지 않았다. 로그인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관리자 로그인, 뭐 회원 로그인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보여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여기는 이제 여기에 있는 내용은 이제 로그인을 하지 않는 경우의 메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물어보는 것은 요 위에 있는 것처럼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달러에서 empty 로그인. 로그인이라는 데다 집어넣을 거예요. 제가 로그인이라는 것을 집어넣어서 사용할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되었나요? 자, 쓰실 거라서 이 버튼 처리를 해도 되고 앵커 처리를 해도 됩니다. 지금 이제 부트스트랩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거 버튼입니다 라고 써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써주시기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이제 버튼 처리
또 해야 되고 앵커 처리를 했는데 버튼 처리를 하면은 얘를 다시 이제 스크립트로 써야 되니까 앵커 태그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태그 처리를 버튼보다는 앵커 태그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고요. 얘도 이제 로그인 로그아웃을 앵커 태그로 쓰시는데 이제 그 href로 바로 쓰시면 자바스크립트를 안 쓰셔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관리자 로그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슬래시 멤버 밑에 어드민 로그인, 제가 그냥 만든 거예요. 아시죠? 로그인. 원래는 로그인 폼.jsp로 가셔야 됩니다. 아시죠? 되셨나요? 근데 로그인.jsp로 가라.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쓰시고, 일반 회원 같은 경우에는, href를 그냥 이제 로그인.jsp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냥 로그인.jsp. 실제적으로는 그냥 로그인 폼.jsp로, 얘 둘 다 로그인 폼.jsp로, 그러니까 한 개만 만드시면 됩니다. DB 안에 얘가 관리자냐, 아니면 일반 회원이냐, 이런 정보가 들어가 있죠. 되시겠죠? 그걸 꺼내시는 걸로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로그아웃에 해당되는 것도 이제 href 쓰시고, 멤버 밑에 logout.jsp로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logout.jsp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걸로 쓰겠다. 되시겠죠? 그래서 앵커태가 2개 들어가 있네요. 어떤 분이 저랑 복사한 거랑 다르게 복사하셔서 이렇게 쓰셨네요. 자, 됐죠? 여기까지 이제 만들어 주시면 이제 로그인과 로그아웃 처리를 일단은 전부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JSP 만드시면 되죠. 자, 이제 로그인, 관리자 로그인하고 강제 로그인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2개로 만들었는데요. 실제로는 로그인 폼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로그아웃은 로그아웃이 맞습니다. 자,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JSP니까 저희가 웹 컨텐트 밑에 폴더 한 개 만들고 멤버라는 폴더에서 웹 컨텐트에다가 오른쪽 마우스 눌러주세요. 뉴 해주세요. 폴더 만드세요. 멤버라는 폴더를 만들고 엔터 치세요. 멤버라는 폴더를 만들고 엔터 쳐주세요. 자, 이제 JSP 만듭니다. 자,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요. 뉴 하세요. 이제 JSP 파일인데 여기 파일명 써져 있죠. 여기 소스에 써져 있으니까 이대로 쓰시는 거예요. 어드민 로그인.jsp. JSP는 안 써도 되겠죠? 어드민 로그인 엔터 쳐가지고 만드시면 됩니다. 어드민 로그인인 경우에는 이제 로그인을 한 다음에 저희가 다시 이제 게시판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들거나 아니면 메인 쪽으로 가게 만들면 됩니다. 근데 저희가 메인을 안 만들어서, 이해되시겠죠? 메인에 들어서 안 만들어서 그냥 게시판 리스트로 가도록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HTML은 필요 없습니다. HTML 필요 없으시고요. 먼저 어떻게 하시냐면 로그인 처리는 입력한 아이디를 받는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입력한 정보가 있으니까 여기가 자바 부분입니다. 자바 부분입니다. 넘겨준 데이터, 저희가 로그인 할 때 넘겨지는 데이터를 받는다. 받는다는 이제 request get 파라미터 이렇게 해서 가로 열고 해가지고 이름 써서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저희가 로그인 폼으로 한 게 아니라서 그냥 지금 받는다는 것은 나중에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DB에서 데이터가 있는지 받아온다. 근데 이제 이거 로그인에 필요한 데이터를 받아오시면 되고요. 얘를 하기 위해서는 로그인 부요라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로그인 부요를 만들기로 했어요. 그죠? 됐나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로그인 부요를 또 만듭니다. 자바 리소시스 멤버 부요 로그인 부요 여기 있네요. 로그인 부요를 만들어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되셨죠? 됐나요? 로그인 부요 만들어 주시고요. 걔는 이제 강제적으로 해야 되니까 저희가 이제 강제적으로 넘겨준 데이터가 없이 이제 그냥 쓰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관리자 데이터 세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디 써야 되니까 스트링으로 아이디 이꼬르 쓴 다음에 어드민이라고 써라. 어드민. 제가 이렇게 메모장에다가 해놨는데 이대로 지금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관리자인 경우에는 어드민, 그 다음에 이름이 관리자, 부 관리자 이렇게 쓰시면 된다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냥 아이디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하시면 이제 어드민 쓰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네임에 해당되는 거, 사람 이름 해당되는 거 스트링으로 뭐 네임 이꼬르 저희가 이제 그냥 관리자 한글로 관리자라고 쓰기로 했어요. 쓰기로 했고 이제 이거는 DB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저희 강제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세팅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등급인데 인티저로 int 그레이드 넘버 그레이드 넘버는 그 등급 관리자인 거죠. 관리자에 해당되는 정보를 여기 세팅합니다. 그 다음에 그레이드 네임 스트링으로 그레이드 네임은 그냥 관리자로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등급 이름은 관리자다 쓰기로 했습니다. 되었나요? 그래서 뭘 만들어요? 로그인을 만들어요. 그래서 로그인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시면 로그인 부여 웹자일 때 만들었던 로그인 부여 이렇게 임포트 해야 되니까 컨트롤 스페이스만 눌러서 선택하세요 하셔가지고 쓰시면 되겠고요. 여기다가 뭐 로그인 이꼬르 이제 뉴 로그인 부여를 생성하시면서 이렇게 이제 넣어놓습니다. 그래 저장할 수 있죠. 그 위에 데이터 세팅한 거를 밑에서 저장해 놓으시면 됩니다. 요거 나중에 리퀘스트 겟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이제 데이터를 받는 걸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요걸로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강제적으로 세팅했다 이 얘기예요. 되셨죠? 네, 내가 쓰신 걸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넣어야 되죠. 데이터 넣기를 합니다. 생성된 객체에 데이터 넣기를 합니다. 데이터 넣기를 해서 뭐 set id set 하시면 set id에서 id를 집어넣으시고 그 다음에 set name 이름 네임을 이용해서 set 네임을 이용해서 네임을 집어넣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set grade 넘버를 이용해서 그레이드 넘버를 이용해서 그 그레이드 넘버를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집어넣어서 사용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set 그레이드 네임을 이용해서 그레이드 네임을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레이드 네임 이렇게 집어넣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생성된 데이터를 이렇게 전부 다 지금 생성된 기체를 이렇게 이제 로그인이라는 기체가 담았습니다. 되시겠죠? 얘를 이제 어디다 담아주면 되냐면 이제 세션에 담아주면 세션을 이용해서 데이터 처리하니까 세션에 데이터를 담아둔다. 이때 이제 이름표를 붙여야 돼요. 이름을 로그인으로 한다. 로그인으로 한다. 이거 로그인으로 한다는 것은 이제 저희가 데코레이터 언더바 이 디폴트 언더바 데코레이터 해보시면 요겁니다. 요 이름. 되셨나요? 요게 이제 로그인이라는 이름으로 담아놔야 얘 로그인이라는 이름으로 찾아서 이제 얘를 할 수 있습니다.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얘 이름과 맞춰주시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얘 이름과 맞춰주셔서 사용하시니까. 그래서 여기를 이제 담아둔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이제 세션에다 담으려면 세션.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세션.set attribute 속성으로 담아두시면 되고요. 뭐라고 담아두라고요? 로그인이라고 담아두시라고요. 로그인을 뭘 담으라고요? 지금 데이터 담은 로그인을 담으시라고요. 여기에 있는 뒤에 있는 로그인은 여기 있는 로그인입니다. 요 로그인을 데이터 담겨진 로그인을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고요. 요거는 그냥 이름표입니다. 이름표. 되시겠죠? 얘 이름으로. 그래서 나중에 달러 쓸 때는 여기도 달러 중괄호라고 쓰고 이제 로그인이라고 쓸 때는 요 로그인은 요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사용해서 쓰시는 걸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로그인 처리를 한 겁니다. 여기 이제 담아둔다. 요게 이제 로그인 처리입니다. 이렇게 쓰시는 게 로그인 처리입니다. 로그인 세션에 JSP 쪽에서는 세션이 기본 객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성을 미리 하고 이쪽으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세션 자체가 이게 이 세션에 대한 처리를 하고 이쪽으로 들어온 거라서 세션 자체가 기본 객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꺼내 쓰시면 돼요. 세션이라고. 그런데 이제 저희가 필터라든지 이런 건 세션이 없습니다. 대신에 리퀘스트가 들어옵니다. 리퀘스트 안에는 세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처리할 때는 어플리케이션이 먼저 생기고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이 이렇게 저희가 어플리케이션에 해당되는 서버가 스타트되면 어플리케이션의 객체가 이렇게 먼저 생기게 되는데, 얘는 이제 저희가 세션이 생기게 되면 이게 세션입니다. 그쪽에 요건 어플리케이션이고요. 얘는 이제 세션에, 여기가 이제 세션에 해당되는 것인데, 세션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 어플리케이션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 담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어플리케이션에 있는 걸 이렇게 담아, 물론 주소만 들어갑니다. 그럼 주소만 들어가면 여기 찾아가서 여기에 있는 것들 갖다 쓰겠죠? 되셨나요?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세션은 뒤에 이제 리퀘스트라는 것을 이제 쓰시게 되는데, 저희가 리퀘스트라는 객체를 만들면, 여기 리퀘스트입니다. 리퀘스트라는 객체를 만들면 이 안에 뭘 집어넣느냐면, 이런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것을 이제 맨 처음에 서버가 스타트될 때 어플리케이션이 생기겠죠. 얘를 이제 세션을 사용자가 들어오면 세션이라는 게 생기는데, 이때 이제 세션을 만들면서 어플리케이션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다 담아둡니다. 이렇게 담아둬서 여기다 이렇게 담았습니다. 여기 지금 세션 안에 어플리케이션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리퀘스트를 만들 때 저희가 리퀘스트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주면서 페이지 요청이 들어오면 리퀘스트라는 게 생기는데, 리퀘스트라는 게 생기면서 여기다 뭘 담아두냐면 이제 세션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 세션을 이렇게 담아둡니다. 담아둬서 사용하게 되고요. 여기 이제 세션입니다. 세션을 담아둬서 사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JSP 쪽에 가면 JSP 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페이지 객체, 저는 페이지 객체라고 얘기하는데 정식 명칭은 페이지 컨텍스트 객체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페이지 객체가 페이지 속성에 대한 것을 저장하는 객체라서 페이지 컨텍스트 객체가 있으신데, 이 안에 이제 리퀘스트를 담아놓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림은 전부 다 보였으니까 다시 그리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리퀘스트 안에서 세션을 꺼낼 수 있습니다. 페이지 컨텍스트에서 리퀘스트나 세션을 꺼낼 수 있으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리퀘스트가 넘어갔다는 얘기는 세션을 꺼내서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랑 동일하십니다. 자, 어쨌거나 이제 세션을 집어넣어서 쓸 때 세션.set attribute 해서 이렇게 집어넣어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이제 저희가 이렇게 페이지에 새로 집어넣어 한번 하시고, 여기 이쪽에 버튼으로 만들겠습니다. 관리자 로그인을 클릭하시면 이게 로그인 처리가 돼서 이게 어디로 가라는 걸 알았네요. 어디로 가라. 끝나고 나면 자동으로 이제 게시판 쪽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보통은 메인 쪽으로 보내는데요. 보통은 저희가 메인으로 보냅니다. 메인으로 이동시키거나 요청한 URL로 바로 이전에 요청한 URL로 바로 이동시키나, 저희가 지금 그런 처리를 해서 쓰거나 이렇게 메인도 아직 안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게시판으로 지금은 이제 미작성이므로 저희가 이제 게시판으로 바로 게시판 리스트로 자동 이동시키겠습니다. 자동으로 이동시킨다. JSP입니다. JSP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동시킬 때 사용하신 게 response입니다. response 점 쓰시고요. send redirect 붙여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URL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URL은 보드 밑에 list.jsp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바로 이동시키는 걸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페이지 이동시키는 거는 여러분들이 눈 감고도 이제 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물론 눈 감으면 키보드 치기가 좀 그런데 쓰는 것보다는 낫죠. 어쨌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새로 고침하시면 이제 바로 가는데, 여기 로그아웃으로 바뀐 거 보이시죠? 이거 지금 앵커 태그라서 좀 그렇긴 해요. 그래서 이제 버튼 처리하겠습니다. 버튼 처리. 앵커 태그에서 부트스트랩의 박슨 처리는 클래스로 합니다. 클래스 이꼴로 쓰시고요. 여기 이제 btn 버튼인데, 디폴트 다시 btn, btn 다시 디폴트? btn-디폴트죠. btn-디폴트 이렇게 써서 클래스를 붙여주면 얘가 버튼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해서 버튼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도 이제 앵커 태그를 저희가 앵커 태그를 이렇게 쓰지 마시고 클래스를 붙여주시면 그 앵커 태그만 그대로 쓰지 마시고 클래스를 붙여서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버튼 처리가 되죠. 되었나요? 되시겠죠? 버튼 처리가 되시고요. 이제 로그아웃 처리를 했는데 로그아웃은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반 회원 로그인 처리를 이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어드민이고요. 정보를 가지고 얘가 어드민인지 알 수 있어요. 여기 구라고 썼으니까 여기 관리자 등급이죠. 얘가 이제 관리자 등급을 세팅한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가 관리자 등급 세팅한 겁니다. 세팅해서 사용하신 거고요. 자,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로그인.jsp 만듭니다. 이쪽에 밑에 저희가 멤버 밑에 로그인 어드민 로그인.jsp 이쪽에 있는 거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서 로그인.jsp로 어드민 로그인.jsp를 로그인.jsp로 만들어서 붙여넣기를 합니다. 정보만 바뀌면 됩니다. 정보만. 그래서 로그인.jsp를 더블 클릭하셔서 그 어드민인 것을 저희가 이제 그 테스트로 하시겠죠. 일반 회원은 테스트, 이름은 홍길동, 그 다음에 등급은 1등급, 이런 관리자 등급이 아니라 일반 회원 등급입니다. 일반 회원 등급 세팅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레이드 네임은 일반 회원으로 수리로 하셨습니다. 이러면 이제 정보가 일반 회원이면 일반 회원으로 로그인, 정보가 그 관리자면 관리자로 로그인 되겠죠? 이렇게 되시고요. 그 다음에 로그아웃 처리, 요거는 이제 복사 붙여넣기에도 아시죠? 게시판으로 간다. 로그아웃 처리하겠습니다. 로그아웃 멤버에다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요. 뉴 하시고요. 여기다가 이제 JSP 파일 만드시는데 로그아웃 엔터 치워요. 로그아웃 처리하시고 딴 건 필요 없으시니까 콕스패시 퍼센테이지 콕스패시 퍼센테이지부터 퍼센테이지 콕스패시 이게 자바 부분입니다. 자바 부분이고 이제 강제 그 로그아웃 처리는 되게 쉽습니다. 이제 세션에 있는 세션을 완전히 새로 이렇게 사용하셔야 되고요. 세션 점 이제 그 데이터를 지우셔야 됩니다. 지우시는 거는 뭐 여기 보시면 그 리무브나 여기 리무브 밸류 이런 게 있어요. 리무브 어트리뷰트. 그래서 이름에다가 지우자 이렇게 쓰셔야 되는데 새롭게 처음부터 깔끔하게 모든 데이터를 다 지우고 새로 시작하자 이렇게 있습니다. 되시겠죠? 이렇게 쓰는 게 저희가 세션 점 하시면 뭐가 있으냐면 그 인밸리데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인밸리데이트 원래 원본 뜻이 뭔지도 저희가 이제 뭔가 이렇게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그 원래 인밸리데이트라는 게 원래 뜻이 뭐지? 이런 거를 이제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밸리데이트를 복사하고 이제 네이버에 같은 데다 붙여넣기 하고 어학사전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지? 라고 보시면 되는데 틀렸음을 입증하다, 무효화하다. 전부 다 무효화해서 싹거리 전부 다 백지 상태로 만드는 거를 이제 인밸리데이트라고 얘기하는구나. 됐죠? 그 프로그램상에서는 세션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세션을 완전히 지워서 이 객체를 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인밸리데이트에 해당되는 거는 그럼 요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그 보드 리스트로 보내시면 되겠죠. 맨 끝에 가서 이렇게 보통의 경우는 이제 메인 쪽으로 가거나 요청 메인 쪽으로 보내는데 저희는 이제 아직 안 짰기 때문에 그 게시판 리스트로 이동을 시키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시키는데 이동시키지만 미작성이므로 로그인, 로그아웃 했다 이런 페이지도 있긴 하지만 저희가 미작성이므로 게시판 이동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로그아웃 처리는 전부 다 끝났고요.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 고침하시고 로그아웃을 클릭하시면 이제 로그아웃이 돼서 로그인, 관리자 로그인이나 회원 로그인으로 되시고 또 이제 회원 로그인 클릭하시면 로그아웃 나옵니다. 이제 관리자 로그인하면 관리자 로그인 나오시고요. 내가 무엇으로 로그인했는지 아시려면 여기다 뭔가 정보를 더 만드시면 되겠죠. 이해되시겠죠? 더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걸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로그인 처리와 로그아웃 처리 강제적으로 하는 것을 해보셨습니다.